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이 무산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확실히 주겠다며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길어도 72시간 안에는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란이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포에 나포로 응수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호르무즈에서 이란군이 선박 나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고속정을 타고 접근해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배를 장악하는 모습들. 앞서 미국이 투스카호를 나포하는 그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죠.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란은 이번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하면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재래식 무기 그리고 어떤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군이 보여줬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네, 미군은 아무래도 좀 사실 장비도 좋고 네. 영화에 보는 것처럼 멋있죠. 근데 이란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란의 그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 최적화된 이렇게 나포라든지 공격할 때 최적화된 고속 선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막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막을 수 있으면 미군이 이미 해군 함정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왔겠죠. 못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을 완전히 전멸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일반 해군 문제고요. 혁명수비대는 이런 고속정을 이용해가지고 나포 작전이라든지 공격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시 보여주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어떤 선박들, 어떤 정보가 있길래 납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나는 선박을 모두 납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밝혀진 건 잘 없지만 일단 현재 지금 미국의 말에 따르면 미국 선박이나 이스라엘 선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이란이 그 책을 잡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기름을 흘렸다든지 아니면은 항로를 변경했다든지 그런 배들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아직 나오면은 확인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란이 미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나포 영상을 공개한 모습들 군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나포하는 어떤 장면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란 혁명수대 소형 선박이 모기함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비대칭전.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던 자그로스 산맥의 지하 미사일 기지에 있는 탄도미사일 드론에 대한 비대칭전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 고속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부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 있는 연안에 있는 그 해변가 동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숨겨놓기 때문에 그 일일이 찾아서 이제 소멸하기는 힘들고 정확한 대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백 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수많은 동굴 속에 숨겨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찾아내서 소멸하려면 결국은 제한된 지상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상전은 지금 미국으로서 너무 부담스럽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상적 옵션은 미국이 현재까지는 고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 감행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은 이 군함으로 기관실을 포격한 이후에 헬기를 동원해서 침투했다는 지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군의 어떤 해군력과 부딪혔을 때 균형의 차이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란 전쟁 자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첨단 전력과 이란 해군과 공군의 어떤 교전은 아닙니다. 전력들의 교전. 아예 이란도 아예 그런 상대를 아예 생각 안 했죠. 결국 뭐냐면 이란도 그동안 이란의 전쟁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 하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 후에 2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이제 스커드 공격을 받고 우리도 이런 전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이런 전력들을 숨겨놔야겠다. 이란 같은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이란이 재래식 군사력이
맞습니까? 네. 맞출 수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비대 친전을 준비한 거고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이제 걸프 국가 뭐 걸프에 있는 이제 미군의 주둔 기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까지 끊임없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그 장기적인 소모전을 하면서 조금씩 쐈던 이유도 네. 바로 이런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런 비대칭 전력을 좀 많이 키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워싱턴 시간이 오전 8시 이때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기상하자마자 글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미 해군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아무리 작은 배라도 즉시 격침시키라고 명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뢰 제거 여부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 메시지를 특히나 이제 공개한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네. 이거 좀 될 만하면 메시지가 나와서 또 엎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뢰를 설치하는 배를 공격을 하라는 건데 지금 이란이 현재 지금 기뢰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도 한 게 아니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네. 왜 이 말을 썼는지 다시 한번 좀 시간이 흘러봐야지 이란의 반응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기뢰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뢰가 또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기뢰 작업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기뢰 작업 들어가지도 않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기뢰를 설치하는 배를 또 공격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란에서 기뢰를 설치했는지 설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건데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란 쪽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추가적으로 미 해군 함정이 159척 모두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 뭐라는 등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낸 이 메시지를 총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오늘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이제 메시지가 뭐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을 이제 납포를 했을 때 예. 우리 미국 국적 아닌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배 아니다. 결국 우리 배 아니고 뭐 휴전의 조건에 이제 위반 안 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참 그걸 아무 일처럼 얘기한 건 참 독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뭐 미국 선박이고 우리 선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협 자체가 봉쇄되면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게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남의 일처럼 또 봐버린 거예요. 그걸. 근데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초기부터 정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아직까지도 인식 못하고 이제 의심스러운데 예. 일단 어쨌든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란 전쟁 당시보다 더 이제 봉쇄가 돼버렸죠. 오히려 뭐 더 선박 통행수도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미국의 어떤 증시는 좀 뭐 반등했다고 합니다. 뭐 종전에 어떤 뭐 휴전에 재개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유가는 또 반영됐지 않습니까? 뭐 브렌트도 뭐 100달러 이상 올라가고 네. 게다가 이제 미국 유가도 오늘 100달러까지 안 갔지만 급등한 거 보면 예. 아마 내일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강하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이번 전쟁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뭐 이런 너무 큰 오판을 하고 있고 이런 SNS상에 충동적인 이런 메시지들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긴 한데 뭐 결국은 이런 뭐 협상의 동력을 이런 한 것도 다 보면은 뭐 트럼프 SNS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오바마 때 핵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보면 그 결국은 이제 그때 사망한 하메네이와 뭐 비밀 서신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SNS상에 너무 올려보니까 또 그 뭐 협상도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뭐 동력은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뭐 정치적인 어떤 기사, 영상들을 퍼나르면서 또 이번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 일단은 뭐 앞서도 언급한 이란이 선박을 납포한 영상을 공개한 것, 앞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휴전 위반이 아니다, 사안을 과장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관대한 어조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 거예요? 더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예.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계속 키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사실은 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더 문제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란 협상 테이블로 와라. 네. 예, 그 지금 전초전을 까는 건데, 근데 이런 분위기를 해놓고 지금 또 기뢰 제거 이런 거를 내놓으면은 이게 혼선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어떤 고도의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모습들은 저희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트럼프의 이것 또한 네. 본인의 고도의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뭐 본인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정신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세요?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또 근데 한쪽에서 기뢰 제거에 대한 얘기가 국방부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언행이 경박하기 때문에 이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전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해군 장관이죠. 참모총장이 아닌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사임한 지 한 20여일 만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뭐 전쟁 중에는 수장을 바꾸지 않나 기본적 원칙이긴 한데 뭐 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 해군선 장관이 지금 지난번 옛날 트럼프함이라고 해서 황금함대를 앞으로 건조하겠다고 얘기한 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금함 만들겠다. 그걸 또 제대로 못했다. 골든플레이시죠? 예. 예,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두 번째는 헤그세스하고 뭐 침초부터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또 마지막 설이 또 보면은 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미 해군 함대를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지난번에도 보면은 미 육군 참모총장도 경질됐지 않습니까? 전쟁 네. 중에 뭐 3주 전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 보면 또 헤그세스 들어가지고 경질된 장성만 12명입니다. 12명.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미 육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 군종감이 또 있거든요. 근데 군종감이 또 경질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군의 어떤 종교의 어떤 분류가 보면은 한 몇백 200여 개 되는데 그거를 또 31개로 축소시켰다고 해요. 네. 헬세스가. 근데 이 군종감이 어떤 종교의 어떤 자유를 좀 침해한다는 게 있었고 너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또 헤그세스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거 전쟁을 한다는 마치 21세기 십자군 전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에서 군종감이 또 해임됐다고 하는 거 보면 뭐 트럼프 일기 때는 뭐 매티스라든지 그런 이제 밀러라든지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좀 반대를 하고 미국의 헌법과 가치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이기 들어서 너무 예스맨만 있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군의 내부가 골마 터져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백악관이 목표도 모르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비판의 어떤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 해군 장관까지도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물론 우리와 좀 체제는 다르죠. 미국의 어떤 해군 장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두 나라가 대치 중인데도 어떻게 보면 좀 대표격인 인물을 사임했다는 것, 미국에도 좀 혼선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헤그세스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양쪽의 의견이 계속 갈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헤그세스가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장관은 국방부,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헤그세스의 강경한 노선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해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헤그세스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와 헤그세스의 합은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있으면 굉장히 경질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경질을 한다면은 이게 좀 화해 무드로 갈 것 같은데 헤그세스는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혼자 지금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된다면은 협상이라든지 어려워질 거고요. 협상이 어려지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과 이란이 싸워서 둘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피멍 들고 하는 건 둘이만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피멍을 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헤그세스의 그런 강경한 입장이 좀 정리가 돼서 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역봉쇄 대치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어떤 기사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해저 통신 케이블의 핵심 동맥을 끊을 수 있다라는 이란의 강경 매체 타스님의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이 행위를 했다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것은 뭔가의 또 카드를 쥐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걱정인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말로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다 했어요. 예. 광케이블 끊겠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4월 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때 세계 경제를 더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광케이블 절단 이게 나오게 광케이블 절단하면요. 네. 아랍 국가들 7개국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모든 인터넷이 마비가 되고 이 나라만 마비되는 게 아니고 다 전산망 마비되면 금융 세계와 연결된 게 다 마비됩니다. 예. 그럼 전 세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역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럼 세계 경제화의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이란은 아마도 어디를 똑같이 때릴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양부까지 가는 즉 호르무즈로 못 가니까 저쪽 홍해 쪽으로 빼서 우리도 그 배로 그 석유를 받아서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도 공격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걸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망이 정확히 뭐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미 해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계기 포세이돈을 이제 공중급유하는 영상까지도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거나 막을 좀 방도가 있습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뭐 작은 배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낙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알고 이란도 무인 수상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이란도 보면은 뭐 위성을 날릴 정도로 또 과학 기술은 그렇게 뭐 뒤처진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런 수단은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의 호주의 해협이 워낙 또 좁기 때문에 뭐 미국 군함이 가서 뭐 그런 해저 케이블 절단을 저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혁명수비대 뭐 소형보트가 그만큼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뭐 해저 케이블 절단은 헌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근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따지고 보면 지금 에스컬레이션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처음에는 경고 사격, 그죠? 두 척이 경고 사격에 빠져나갔잖아요. 이번엔 나포, 세 번째는 뭘까? 그 교수님께 말씀 잘해주셨지만 양부항을 드론으로 공격할까? 아니면 우리가 해저 케이블 끊어버릴까? 우리가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결국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 미국은 지금 오늘 그 나포에 대해서는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냥.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도 네. 이제 그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이란은 먼저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것대로 갚아주는 것. 눈에는 이해는 이지만 그럼 만약에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는 카드를 활용하는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 어떻게 했을 때 이걸 쓸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미국이 공격을 하거나요.
압박을 계속해가지고 이란을 못 견디게 할 경우에는 네.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격을 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란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뭐 협상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하자면서 군대는 하나도 안 빼더라. 예, 군대를 저렇게 다 깔아놓고 협상 안 하면은 때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원하는 건 우리한테 협상이 아니라 항복 아니냐. 우리 항복 못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계속 그러냐 이거죠. 네. 그러면 항복 안 한다고 또 때릴 거면 우리는 그러면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절대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면은 더 많은 경우에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한 만큼만 당한 만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택하는 카드가 이거는 전 세계가 짐을 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이 72시간 내에 이란과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2차 협상도 이제 불발이 된 상황에서 72시간이라는 자신감, 결국에는 이제 사흘 뒤 이번 주말까지일 텐데 어떤 뭐 근거가 있을까요? 뭐 사실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해석하는 것도 이제 좀 피로감이 좀 쌓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제시만 한 것뿐이에요. 이란 안 받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어야 받죠. 네. 받을 거면 이면 받았죠. 72시간 전에 받았을 텐데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란이 원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역풍세 풀어라. 네. 미국이 안 풀면은 이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네. 결국엔 그 역봉쇄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린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란은 갖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가장 좋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굴에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봉쇄는 풀 수는 없지만 네. 안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는 띄워놓고 띄워놓고 막지는 네. 않든 막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연이 한 안선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러났다고 야, 우리가 물러났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그러면 그냥 두라. 그냥 두고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배는 가는 건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서 나오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미국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총장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72시간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좀 이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자승자박이죠. 따지면 지난번에 뭐 아르그치 외무장관이 그 호주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개방하면 이제 미국도 역풍세를 풀고 그다음에 2차 종전 협상까지는 원만됐을 텐데 안 풀었죠 오히려.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역풍세도 안 풀고 오히려 뭐 자기들 선박에다가 함포 사격하고 나포까지 하고 예. 자기 국민들을 또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뭐 게다가 뭐 트럼프가 계속 뭐 이란의 그 신정체제인 국가에 계속 굴복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우리한테 다 내놓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런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 뭐 갈리바프가 얘기했나요? 갈리바프가 오늘 뭐 어저께 긴 글을 썼어요. 미국은 2개월 동안 거짓말만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글쎄요, 뭐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초창기에 이런 발언들, 돌출된 발언들 했을 때 협상의 기술인가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광인의 전략인가? 광인의 전략인가?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협상, 이란 전쟁이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조급함에 막 새벽에서 막 던지는 글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도 보면 또 갑자기 인도를 또 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뭐 이 에센스를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예. 뭐 그건 뭐 어려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아라그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고 하고도 나온 얘기가 강경파가 반대하고 이란의 어떤 강경 매체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풀어줘야 돼.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예. 아락치가 풀 때는 네. 아락치가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결정한 거예요. 네. 외교부에서는 그거를 수행하기만 한 겁니다. 근데 풀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원장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봉쇄도 안 풀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이 항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란에서는 황당한 거죠. 행동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로 풀었으면 이 약속에 따라 풀었는데 그럼 미국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상응한 조치는 나지 않고 이게 뭐 이란이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란 쪽에서 너무 황당하고 그러면서 이란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책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자꾸만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나오고 이란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예.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말 행동마다 이제 좀 꼬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한 60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5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속이 타들어간다거나 그러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거를 전쟁 권한법을 설명하면 예. 이제 의회 승인 없으면 이제 30일 내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킨 미국 대통령이 없습니다. 전쟁 권한법이 워낙 또 허술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만은 이번에 좀 경우는 좀 달라요. 그 공화당이 자체가 5월 반대하는 1일 목소리가- 데드라인으로 이제 지정했기 예. 때문에 그 공화당 자체 또 압력에서 또 그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글쎄요, 뭐 트럼프가 과연 이번에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그만둘까? 지금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냥 마치 그 30일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많이 들고요. 네. 결국 근데 뭐 가장 좋은 방 이런 방법도 있죠. 트럼프가 문제는 지금 이란 전쟁 자체를 테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테러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과거부터 이제 정치적 목적을 없이 그냥 군사력만 사용하는 전쟁은 다 패배입니다. 패배. 근데 정치적 목적도 없고 지금 갈팡질팡하니까 5월 1일 날 의회가 그렇게 거부를 하면 모든 척하고 그만두는 게 또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겠죠. 예. 그러니까 전쟁 네. 권한법의 영향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슬픈데요. 네. 2월 28일 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60일이니까 4월 28일로 생각했는데 아. 의회에 신고한 게 3월 2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월 전쟁 1일이니까 시작으로부터가 아닌.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보다 며칠이 더 늘어나서 네.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가 없죠. 아마 이게 의회에서는 안 해줄 겁니다. 이 미국 내 지금 아주 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3일, 5일 뭐 얘기하고 뭐 72시간 얘기한 게 쫓기는 마음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봉쇄를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서 저는 협상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란도 봉쇄만 푼다면 대화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란이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지만 이 강경파가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대화는 합니다. 예, 대화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상파, 강경파가 나뉜 건 아니에요. 거예요. 예, 이란 쪽은 이 혁명수비대가 이끌어가는 건 맞는데 예. 대화는 해요. 그 전에 하메네이는요, 혁명수비대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거는 같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화를 하니까 통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호르무즈 역봉쇄를 일단 풀면 네. 대화를 해서 딜을 할 수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역봉쇄를 계속적으로 지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저 같은 생각도 그렇고 이란도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는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불꽃을 튀우는 게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이 불식되지 않으면 이란과의 협상은 되지도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를 찾지도 못할 거고 5월 1일 전까지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역봉쇄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어떤 자존심상 우리 역봉쇄 해제하겠다라고는 안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이란을 대화의 협상장으로 좀 끌고 올 수 있을까?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 자체는 풀지는 않지만 배는 통과하게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봉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재 대상의 배만 잡고 있는 것만 해도 이란에서는 부담스러운 건데 네. 제재 대상 아닌 배들은 또 통과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23척이나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재 대상 배더라도 일단은 유예를 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대화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조금
꼬일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가 됐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금액이나 일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하지 않았는데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라는 게 정말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인지 일단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뭐 미국의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네. 미국의 반응은 없는데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그 이란 의회가 지금 법을 제해서 뭐 안전 통합을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통행세를 이제 받겠다는 결로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따져보면 이 통행세를 받기 시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결국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우리가 사실상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란이 어떤 그 뭐 과거부터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뭐 했다고 하지만 핵무기가 더 무슨 세계의 어떤 에너지 운송의 20%를 자기 손으로 주락주락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도 얘기했었죠. 뭐 가끔 이제 얘기하면 통행세 나오고는 배도 우리는 막는다.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전 이 되고 나서 이 통행세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시 좀 논의해서 또 다른 걸로 이제 뭐 어떤 전쟁의 어떤 이제 호르무즈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란에서 다른 걸로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 네. 통행세가 고착화되면 결국 또 세계 경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뭐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얘기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도 말라카 해협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이 해야 돼요.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란도 열게 하고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돈을 다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돈 받아야지. 대한협회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국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이 이거는 굉장히 못된 짓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좋다. 그럼 이란 쪽으로 가는 거는 받아라. 그러면 오만 쪽으로 가는 건 손대지 말아야죠. 오만 쪽으로 가는 것까지 지금 못 살게 하면서 그건 못 가게 하면서 이쪽으로 안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강도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이거는 종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걸 계속적으로 종전이 끝날 때까지도 얘기한다면 이란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대단한 비판을 받을 거고 이란으로서는 앞으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기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2차 협상이 불발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어떤 출구 전략이 조금씩 이제 모호해지는 양상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